복소수 이야기 좀 해줄게. 이제 자, 지금부터 복소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이야기입니다. 자, 복소수. 먼저 우선 수체계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쭉 해왔던 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수체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게 양의정수입니다. 물론 그때는 자연수라는 말로 공부를 했겠지만 수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다 좀 해볼게요. 우선은 양의정수가 있었습니다. 양의정수. 양의정수는 네 글자인데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 연, 수. 자, 양의정수 건너편에 음의정수가 있었어요. 그죠? 음의정수. 자, 이런 건 초등학교 때 공부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합해서 정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정수. 그 다음에 여기 정수 건너편에 어떤 수가 존재했냐면, 이번엔 정수가 아닌데, 정수 아닌 분수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요. 이걸 다 합해서 유리수라고 이름을, 그죠? 유리수. 그래서 이 유리수 개념이 언제 그 공부가 되는 개념이냐면, 유리수 개념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거든요. 유리수. 중2. 그래서 이제 중3 돼가지고서, 중3 돼서 건너편에 유리수, 유의 반대말이 무리수, 그죠? 이 무리수. 이 무리수의 실체가 뭐였어요?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였죠? 비순환, 무한소수였습니다. 뭐 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루트 2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무리수였는데, 이거 이제 무리수는 언제 공부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무리수를 공부하면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서 이제 실수라고 하는 개념을 완성을 한 거죠. 실수.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가 중3 과정이었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허허실실 들어보셨죠? 실의 반대말이 허입니다. 허.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실수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제 요 허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허수 개념까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개념인데요. 요 실수하고 허수를 합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드디어 복소수라고 할 거예요. 복소수. 복소수는 수체계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수체계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수가 실수랑 허수가 합해서 복소수가 된 거니까 이 복소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그래요. 복잡한 수다 그래가지고 컴플렉스 넘버. 실수는 리얼 넘버. 허수는 뭘까요? 상상의 숫자라고 그래서 이미지너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I를 땁니다. I. 이미지너리 넘버. 나중에 이제 I 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돼 있죠. 다들. 자, 요런 수 체계를 갖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와서 허수 배워가지고 복소수 개념을 완성할 텐데요. 이 복소수 개념을 완성해서 그럼 이제 이 수체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될 텐데 뭐 복소수 뭐 더 공부할 게 있나요? 싶겠지만 이 복소수 자체에서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잘 됩니다. 이 시험 문제 밭입니다. 밭. 시험 문제 밭. 아주 시험 문제 출제를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에 끼친 영향도 크고요. 복소수. 자,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공부를 했던가요? 선생님 강조한 바 있는데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수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절대로 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 제곱하면 늘 0 이상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 허수는 실수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허수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뒤집으면 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0보다 작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곱해도 양이 아닌 거예요. 제곱해도 0 이상의 뭐가 없냐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음일 수도 있고요. 보장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성질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허수예요. 잠시 후에 공부를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복소수라고 그래요. 복소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수의 체계는 이렇고요. 이제 복소수 개념 들어와서요. 어떤 개념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 첫 번째 스타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소수에서 우선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 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허수 단위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이제 복소수로 우리가 접근해 갈 텐데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제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에서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중3 때 공부했던 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제곱근 도대체 뭘 제곱했을 때 a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거 공부한 적 있죠? 이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x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곱을 떼면 우변에 뭘 붙이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기로. 맞죠? 요거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얘하고 마찬가지로 x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허수는 영어로 이미지너리 넘버입니다. 상상의 숫자다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걸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논리를 펼칠 수 있죠. x만 쓸 거예요. x는 그럼 뭘 하기로 했어요? 제곱을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라고 했을 때 이때 그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이때 루트 마이너스 1 요거 여기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약속할 겁니다. 약속. 요거를 루트 마이너스 1 i라고 약속할 겁니다. 이 i 이미지너리 넘버의 이니셜 딴 건데요. 요 i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바로 이 i를 최초의 최소 단위의 허수 단위라고 할 거예요. 허수 단위 i. 그러니까 이 i의 특징은요. 이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일종의 뭐라고요? 일종의 근이에요. 근. 2차 방정식. 요거 이름이 2차 방정식이잖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요거 2차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이 이퀘이션 그래서 EQ로 쓰기도 하는데요.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 i가. 그러니까 i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이 허수단위에 해당되는 이 i를 가지고 이제 논리를 펼쳐갈 거예요. i를. 자,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몇 개 들어서 좀 아이를 익숙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요건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i니까는 루트 3 i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4는 어떨까요? 역시 같은 이유로 여기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 괜찮을까요? 다 생략하고 여기 곧바로. 근데 루트 4는 얼마예요? 2니까는 2i 이렇게 쓰는 것이죠. 괜찮을까? 그쵸? 이렇게 말이죠.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근을 구해봅시다. 근의 공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x는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근의 공식이요. 짝수 공식 쓸까요? 근의 공식? 그럼 a분의, 그러니까 분모 쓸 필요 없죠.
마이너스 b 프라임 요거 절반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요거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얼마 3 이렇게 돼서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런 거 전혀 안 들어봤거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아까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쓰면은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트 2 아니다 이런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체계를 복소수까지 허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훗날 방정식에서 허근이라고 그래요. 근에는 판별식 공부할 때 왜 서로 다른 또 실근 또 뭐가 있었죠? 중근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근까지? 허근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중근도 실근에 속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수의 체계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는 2차 방정식은 없어요. 중학교 과정까지는 근 없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근? 허근 이렇게 해서 근은 반드시 존재해요. 아시겠죠? 이거 확장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허소 단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허소 단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i의 거듭 제곱의 성질.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인데요. 자, 화면을 잠깐 좀 확장을 해서 자,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i의 거듭 제곱의 성질. 자, 이 제목에서는 자, 아까 위에서 허수 단위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최초로 복소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i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이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작하죠. 제일 먼저 i를 제곱을 딱 이렇게 하면 아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i의 제곱이었는데 마이너스 1인데 i의 세제곱을 하면 이거는 i의 제곱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3승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니까 이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또 i의 4승을 해볼까요? i의 4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i 제곱이 얼마랬어요?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일까요? 네, 1로 바뀝니다. 1. 그 다음에 또 i의 5승을 해보면요. i의 5승은 우리가 i의 4승이 얼마인 걸 알아요?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겠어요? i겠죠. 그 다음에 i의 6승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i의 4승이 얼마인 걸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i의 4승 단위는 계산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i의 제곱이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요령에 의하면 i의 7승은 i의 4승은 필요 없죠? 이제 그럼 i의 3승은 마이너스 i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i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i의 8승은 어때요? 얼마겠어요? 짐작하는데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i의 4승이 두 개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수들을요 좀 살펴봐 볼래요? 이 나오는 수들 보면 요 앞에다가 선생님이 요 i는 i라고 하나만 쓸게요. 요 i는 i의 제곱, i의 1승은 i죠. i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i 1. 다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어때요? 이 네 개가 계속해서 뭐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복.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있다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할까요? 막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있다? 두 글자로 주기라는 말 처음 듣나요? 많이 들어봤죠? 뭐 한 달 주기로 뭐 이렇게 그죠? 달이 돌고 1년 주기로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는 얼마예요? 좀 보니까 얼마일 때마다 반복돼요. 4번 4라고 하는 주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죠. i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i는 i의 몇 승과 같고 4승하고 다릅니다. 4가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다 i 4승 곱한 1, 그러니까 i의 몇 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i 4승 곱한 거 i의 9승 그죠? 계속해서 i의 여기다 또 4승 곱하면 13승 계속해서 이 값들이 같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i의 이것들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얼마일까요? 네, 그래서 4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해 갈까요? 4로 나눴을 때 몫이 n이고 나머지가 1. 자, 요거는 여기 1이 있는 건데 1은 n이 얼마일 때인가요? 0일 때죠. 0일 때. 5는요,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9는 2일 때. 이게 점점점. 그래서 모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모든 수들은 이걸로 표현이 깔끔하게 한 방에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쓰자면 이 값은 뭐다? 4의 n 단위는 항상 1이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i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의 제곱하고 누구랑 같겠어요? 이제 탄력받아서 i의 몇 승이야? i의 제곱은 i의 몇 승과 같아요? 4승은 있으나 마나라니까요. i의 몇 승? 사이클이 요 주기가 4라면서요. i의 1승은 i의 5승이랑 같은 것처럼 i의 2승은 i의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죠? 갑자기. 그러면 다음 i의 몇 승? 40 더하세요. 네, 주기가 4니까 40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2요. 그래서 4n 플러스 2. 이 값들은 모조리 다 i제곱이 얼마였더라? 네,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에 항상 i의 4n승은 늘 1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i의 3승은요. i의 몇 승? 7승. i의 몇 승? 11승. i의 몇 승? 15승.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것들은 i로 나눌 때 나머지 얼마?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요. i의 3승이 아까 얼마였더라? i의 3승이 마이너스 i였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i의 4승. i의 뭐? 8승. 자, 이것들은 4의 배수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얼마일까요? 네, 1입니다. 4의 n승꼴입니다. 그냥. 나눠 떨어지는 1.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요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1. 여기다가 i 곱하기 i 곱하면 뭐예요? i. 그죠? 여기다가 i를 싹 곱하면 또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i를 싹 곱하면 마이너스 i. 여기다가 또 i를 곱하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요것들은 1은 요 자리에 i의 뭐? 4n승. 이 자리에 i의 4n 플러스 1. 맞아요? 네, 이 자리에 i의 4n 플러스 2 이런 꼴. 이 자리에 i의 4n 플러스 3승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i의 거듭제곱의 성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개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이거 합은? 0대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3승 더하기
i의 4승 더하기 점점점에서 올해가 몇 년도죠? 2019.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에 존재하거든요. 아, 무려 몇 개나 있어요? 여기 2019개 있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일 때문에 2000 몇 개? 2020개 있죠? 이게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건 뭐에 관한 문제냐면 규칙에 관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아까 보세요. 이게 4개가 연속되면 무조건 그들의 합이 0 되는 특징이 있어요. 4개 연속되면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i 3승까지 이렇게 4개를 끊어도 0이고요. i부터 i 4승까지 4개를 끊어도 0이고요. 중간에 뭐 i의 7승, i의 8승, i의 9승, i의 10승 연속되기만 하면은 이것들이 더하면 모듈이 다 뭐다? 0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요, 이게 4개씩 묶었을 때, 4개씩 묶었을 때 남는 게 몇 개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 몇 개라고요? 이거는 뭐의 배수일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구하나 마나 얼마다? 그렇습니다. 0입니다. 이 i의 거듭제곱분의 성질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i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됐다면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허수가 뭔지 아시겠죠? 허수. 그래서 i의 성질도 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허수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니까 세 번째 박스로 가서요. 자, 세 번째 박스로 가겠습니다. 3번, 박스 3번에서 복소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에서. 자, 복소수를 새롭게 뭘 정의해요? 이제 뭔지 알겠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차분히 잘 봐보세요. 복소수를 정의할 때, 복소수를 정의하는데요. 복소수를 나타낼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복소수를 나타낼 때 이게 Z라고 하는 문자를 흔히 많이 써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Z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선생님도 어렴풋한데 인테저인가 인테 ZER인가 뭐 독일어 비슷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복소수 Z를. 자,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빨리 지워야지. Z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Z라고 흔히 많이 씁니다. Z. 복소수 Z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I A, B는 실수. 자,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복소수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소수 정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은 복소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0도 복소수고 i도 복소수고 1 플러스 i도 복소수고 2i도 복소수고요. 5-3i도 복소수예요. 다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3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3 플러스 0i. 0은 그냥 0 플러스 0i. i는 0 플러스 i. 1 플러스 i는 그대로. 이 i도 0 플러스 2i. 얘는 뭐 a 마이너스 3. 요 a 플러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a가 얼마겠어요? 비교해보세요. 5고요. 그죠? b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아마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고 그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a 플러스 b, i.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00은 어때요? 100 플러스 0, i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왜 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때 이 A를 지칭하는 특별한 말이 있는데 요 괄호 열고 요게 중요해요. 이 A, B가 실수란 말이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데요. 여기 A와 B는 실수인데 B 옆에는 뭐가 곱해져 있어요? 허수 I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거는 실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실수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B는, B 자체는 무슨 수? 그런데 이름은 어느 쪽에 있어서? I 쪽에 있어서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허수부. 줄여서 허수부.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는 실수부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3의 허수부는 뭐예요? 0. 이해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소수. 그래서 이게 복소수라고 그래요. 특히 이때 이제 또 한마디 덧붙일 텐데요. 특히 이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닐 때, 자 이거 상상해 보세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Z가 뭐가 돼요? A가 없어졌죠.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BI 이런 꼴이죠.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수한 허수라고 그래서 순허수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순허수. 이때 참고가 아니라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때 이 순허수가 되어야만이 그들을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됩니다. 오직 순호수만이. 이런 1 플러스 i는 순호수가 아니에요. 요 1이 있어갖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2i 있죠. 2i는 순호수입니다. 2i를 제곱 한번 해볼게요. 제곱합니다. 그러면 2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i의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이 얼마라고 배웠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4가 되죠. 어때? 0보다 어때? 작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제곱해야 되냐면 허수를 제곱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기억을 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만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외에도 이제 B가 0이면은 B가 0이면 이제 그냥 실수가 되는 거예요. A의 조건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A는 원래 뭐였으니까? 실수였으니까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소수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복소수가 뭔지 알면 복소수 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 네,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소수 연산이에요. 복소수 연산. 자, 복소수의 연산인데 복소수 연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개념 공부하고 들어갈 거예요. 복소수 연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이 켤레라는 말은 그동안 처음 들어본 단어는 아니죠. 신발, 양말 이런 거 지칭할 때 한 켤레, 두 켤레. 실제로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켤레. 참 좋아요. 자, 뭐냐면 켤레 복소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좀 찍고 갑니다. 얘도 박스 쳐야죠. 얘도 박스 칩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켤레 복소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켤레 복소수 개념인데요. 이 켤레 복소수는요. 복소수 Z에 대해서 A 더하기 BI죠? 네? 이 복소수 Z에 대하여 허수 부부,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허수 부분 앞에 부호를 바꾼 거. 대하여 허수부 분의 부호를 바꾼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켤레? Z의 수를 Z에 뭐라고 하고? 켤레 복소수라 하고 Z 바로 나타냅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상하게 읽었죠? Z 뭐? 바. 읽을 때 막대기. 바. 뭐 아이스크림에 바 있잖아요. 뭐 돼지바, 스크류바, 뭐 캔디바. 그 막대기예요. 바가 BAR. 자, 이 Z 바로 나타냅니다. 즉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걸 말하는 거죠. Z반은 아까 Z가 A 플러스 BI니까 뭐겠어요? A?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I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그러한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조금 익숙하게 켤레 복소수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Z가 1 플러스 3i다. 그러면 이 경우에 Z반은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3i 이렇게 말이죠. 괜찮을까요? 이해 가셨죠? 만약에 Z가 5i야. 그럼 얘는 순허수죠? 실수 부분이 0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마시고 Z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Z가 그냥 100이에요. 근데 100 뒤에 뭐가 있는 거죠? 0, i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부호 바꿔봤자 0입니다. 그러니까 Z바를 구해도 그냥 뭐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즉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 요게 또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 뭐 이해 가시나요? 자기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Z가 네. A-B일 수 네네네네네. Z는 A-BI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Z반은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I가 되는 것이죠. 관계없습니다. 방금 요거일 수도 있나요? 네, 관계없습니다. 어떤 복소수를 하나 놓고 뭐라고 놓고 푸는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는 것이죠. 자, 켤레 복소수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켤레 복소수 연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켤레 복소수가 복소수 뒤에서 공부할 복소수 연산에 막대한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제 이 켤레 복소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복소수 연산 들어갈 거예요. 자, 복소수 연산 이야기를 좀 하죠. 5번째 강의가요. 박스 5번째. 이제 여기서 복소수 연산 공부할 거거든요. 복소수 연산. 자, 복소수 연산 이제 사칙 연산. 복소수의 사칙이에요, 사칙. 사칙 연산. 쓰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복소수. 여기다가 이렇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다. 자, 복소수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복소수 가지고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강의는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